네, 강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야, 또 부지런히 합시다. 반 했어, 반. 에이씨. 김박원은 선천적으로 인물도 잘나고 몸매도 잘 타고 빼어난 인물인데 아직 하나를 면치 못하고 있죠. 왜 면치 못하고 있지요? 때를 아직 못 만나서. 그래서 비를 때록 만나지 못했지만 어찌 가난을 탓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이죠. 그래서 경호선사가 위로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또 김박원의 풍류는 응당 허걸이고 뛰어난 선비야, 대장이야, 괴수야, 괴수. 근데 또 성격과 품행도 또한 참으로 금옥같이 귀한 인물이라고 경호선사가 칭송하고 있죠. 김박원은 비상한 재주를 갖추고 있지만 아직 때를 못 만나서 증거하지 못한 선비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른 바다를 뛰어노는 용이, 이거는 경호선사가 하는 말이죠. 내가 너른 바다를 뛰어놀았는데 내가 그 짜질짜질한 지느러미에 집착하고 있는가? 경호 자신이 심사를 내보이면서 참으로 경호다운 기계를 보이고 있지요. 그리고 자신은 뭐래요? 신령스런 산의 약초는 스스로 뿌리를 내리는 법이라고 경호선사도 여기에서 뿌리를 내리겠다고 자신을 빗대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북행을 떠난 지 강주에서 8년이나 떠돌았죠. 그래서 본인을 유유객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김박원에게 이별 인사를 나누면서 내가 원컨대 그대의 가문이 아주 태평스러운 뭐가 되기를 바란다, 희희춘이 되기를 바란다 라고 합장하고 진심으로 김박원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고요. 여기서 좀 있다가 경호선사는 어디로 떠나요?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 그런데 또 만나지 못해요. 그냥 갑산으로 가지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이렇게 지금 이별 여행을 하고 있는지. 진심으로 김박원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강계의 옛 이름이 강주. 그래서 또 갑산 강계 일대를 다 강주라고도 하죠. 선천적으로 잘 빼어난 몸이죠. 김박원을 칭찬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호선사가 그 다음에 자신을 뭐라 그래요? 내가 바로 알겠도다. 너른 바다에서 놀았던 내가 태용이라는 것을. 그래서 경호선사는 한국 선불교의 중흥조로서 경성은 그런 짜질짜질한 옛날 일에 집착하지 않겠다. 즉 옛날 일이 뭐 천봉준 장군하고 폭삭망한 거. 그래서 경호선사가 자신은 신령스러운 산의 약초가 돼가지고 다시 한번 뿌리를 내린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강주에 뿌리를 내리려고 하자마자 6년이 지났는데 다시 또 한일합방이 돼가지고 1910년에 경호선사가 삼수 강계에 더 이상 살지 못하고 너무 알려져 있어서 그래서 갑산으로 들어가는데 그런 마지막 인생 여정이 남아있어요. 그러면서 김박원에게 내가요 오늘 너랑 다시 만나면 다시 못 와잉. 그러니까 너네 가문이 태평성대가 되기를 바란다 라고 하고 떠나죠. 뭐냐? 그 다음에도 누구 만나? 아따 이제 하나하나 만나. 전부 다 만나서 김소산 서황에서 김소산 서황. 서황이라는 거는 또 다시 뭐래요? 서재를 서황이라고 해요. 김소산, 김담녀, 오하천. 요네가 세 삼형제죠. 처음에 경호선사가 강계에 와서 처음으로 만났던 3인방. 이들이 바로 김담녀, 김소산, 오하천이었죠. 그죠?
찌들찌들해요. 경호선사가 천봉준 때문에 쫓겨와가지고 사는 삶들이 이렇게 아주 힘들고 고통스러운 날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보보무단 서보동이요 방군 고처 추풍이로구나. 생증악조 제환벽이니 감서 기화랑력홍이로다. 보보 걸음걸음을 이리저리 무단이라는 건 뭐야? 뜬금맞게 아무 생각 없이 돌연히 뭐 이렇게 무단히 이리저리 아무 뜻도 없이 이리저리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어디를? 서부동 서쪽으로 갔다 다시 동쪽으로 갔다 동쪽으로 갔다 다시 서쪽으로 갔다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이야. 무단히 이리저리 또 돌아다니다가 반군 고처 태추풍이로구나. 반군 같은 높은 집에서 가을바람을 마주대하고 있구나 이런 얘기죠. 즉 처음에 김소산 김오하천 그 다음에 김담녀가 만났을 때는 경호선사가 김담년의 집에 있다가 오하천네 집으로 이사를 가고 거기서 용포제를 열고 이래저래 왔다 갔다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처음에 만났던 김소산네 집 서항에 오게 됐죠. 즉 서재에 오니까 김소산네 집이 부자야. 그때도 부자였어요. 그래가지고 김소산네 집에서 소산원정이라는 곳에서 썼죠. 그때 그죠? 그래서 그때도 소산원정이라고 하는 곳에서 만나요. 여기 김소산네 버렸죠? 정자. 근데 여기서 이제 반궁이 나오는데 이 반궁이 뭐냐? 반궁. 반궁이라고 하는 것은 저게 이렇게 반자가 요렇게 그 뭐지? 연못이 크고 거기서 반궁 같은 집이 이렇게 반원 같은 그 집이 있는데 옛날에 그 중국에서 성균관이 그랬다고 합니다. 성균관. 그러니까 성균관이 뭐하는 우리나라도 성균관이 있죠. 성균관이 뭐예요? 유학자들이 하는 대학이죠. 유학자들 대학. 지금도 그러니까 성균관 대학이 있잖아요. 그래서 양반의 자제들만 키우는 그런 곳을 중국에서 궁전이라 해가지고 반궁이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 반궁은 누구네 집이 김소산네 집이 굉장히 궁궐처럼 높더라 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반궁은 그 물가반이라고 하죠. 우리가 물가에 있는 궁전이다 해서 반궁이라서 호수가 이렇게 그냥 크게 있는데 그 반쪽에다가 이렇게 저 궁궐을 지었대요. 그래서 옛날로 말하면 중국에서는 거기를 성균관이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유학자들을 가리키는 대학. 거기를 반궁. 같은 높은 고처에 있는데 내가 여기 와서 다시 가을바람을 대한다는 얘기는 경호선사가 처음에 만난 뒤로 몇 년을 이리저리 쏘다니다가 여기로 옮기고 저기로 옮기고 막 그랬죠. 그러다가 다시 김소산네 서왕을 왔어요. 네, 생증악조 제환벽이라 이 뭐야 이 증자는 미워할 증자잖아요. 그죠? 미워하게도 앙증맞게도 그 악초가 여기서 악초는 뭐예요? 잡초겠죠. 잡초를 이것은 지금 악초라고 하고 있는데 잡초가 앙증맞게도 또 다시 솟아난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또 삐지고 나온다 이 말이야. 뭐를 했는데도 제초인데 제초 뽑아냈는데도 그 악초가 다시 또 앙증맞게 온다 이 말이야. 근데 뭐가요? 푸르게 아주 푸르게 더 푸르게 뽑아낸 그것보다 더 푸르게 그 다음에 더 파랗게 막 다시 솟아나. 이놈의 잡초들이 원래 그렇죠? 싹 뽑아놓으면 그냥 그 다음날 그냥 싹 자라갖고 또 나타나. 그 얘기야 지금. 잡초를 뽑았는데도 얄밉게 다시 또 푸르렀더라 이런 얘기야. 그런데 뭐라고요? 그러는 와중에
감석기와 락여콩이라 감, 석, 애석하게도 감히 애석하게도 기이한 꽃들은 그 와중에 또 다시 또 떨어지는데 역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잡초는 뽑아내도 또 살아나고 예쁜 꽃은 떨어지지 말라고 그러는데 애석하게 다 떨어져. 그런데도 역시 떨어진 꽃은 역시 또 붓더라 이런 말이야. 땅에 떨어져도 붉어요. 그걸 뭐라 그러죠 우리가? 뭐는 죽어도 무엇이 어쩐다고? 아무튼 예쁜 꽃은 떨어져도 예쁘더라 이런 얘기야. 떨어지지 말라는 꽃은 다 떨어져 버리고 뽑아내서 나지 말라는 잡초는 더 푸르게 막 고개를 들고 막 다시 돌아와 막 다시 돌아와서 또 새파래졌으냐 그 얘기죠. 그래서 지금 경화선사가 웃겨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대꾸를 이러고 있죠. 애석하게도 아까운 기이한 꽃들이 과연 떨어졌는데 떨어져도 그냥 아주 그 마당이 한가득 붉어요.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이 김소산 이 어는 뭐랬어요? 이 어는 어디에서 그랬죠? 장소를 말할 때 어를 써요. 앞에다가 적두 묻어니 이리저리 또 돌아다니다가 반궁 같은 이 반궁 있죠? 이 반궁이 성균관 같은 높은 집에서 가을 바람을 또 맞는구나. 잡초를 뽑아냈는데 이놈의 앙증맞게 증오할 악이죠. 이게 앙증맞게도 다시 푸르는데 애석하구나. 아까운 기이한 꽃은 떨어져도 역시 붓구나 이런 얘기야. 뭐래요? 저 뒤에 건 안 했나 본데. 일천운영 고성상이요 진일 강성난 수중이로다. 야유월명추 성야니 나능시와 여군동일까 이렇게 했죠. 일천 여기서 일천이라는 그 일자가 항상 말하지만 중요한 거예요. 왜? 일천은 이 일자가 하나라는 뜻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하나라는 뜻을 가지면 둘이라는 게 생겨서 중도를 이루지 못하지요. 이 속에 중도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일은 온 하늘 전체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전에도 경선사가 그 어디서 생각나요? 일별이라는 시를 한 번 헤어진다고 했는데 이 한 번 헤어진다는 것이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에 나오죠. 거기서 한 번 헤어지면 영원히 헤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영원히 왜 있죠? 그래서 이 일이라는 뜻은 하나라는 뜻이 없어요. 전체 일별 한 번 헤어진다 영원히 헤어진다. 여기도 일천 온 하늘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가 중도가 들어있어요. 이 일자가. 왜냐 이를 만약에 하나로 본다면 그는 영원히 중도를 보지 못하리라죠. 이런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면 둘이요 둘이면 셋이요 셋이면 넷이라 온 하늘의 그림자가 구름 그림자죠. 구름의 그림자가 외로운 성에서 드리고 있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고성은 어디야? 고성은 외로운 성 강계지 뭐. 강계를 경화선사는 항상 고성이라고 그래요. 왜? 본인이 외로우니까. 그래서 항상 그 고성은 강계읍성을 다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온 하늘에 온 천지에 이런 얘기야. 그러면 구름이 온 천지에 하늘에 구름이 짝겠잖아요. 그럼 이 아래가 어떻게 돼? 아래가 새카매. 곧 뭐가 온다는 거. 비 옵니다. 비 올 때 막 비가 올라 그러면은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졌네? 그게 그 소리야. 온 하늘에 그냥 구름이 쫙 들어있는데 그게 외로운 성에 그 구름의 그림자가 비쳐 있어. 그러니까 그냥 새카맣게 보인다는 얘기죠. 그러면 얼마 안 있다가 우르릉쾅쾅 하면서 비가 오죠. 그러면서 뭐래요? 봐봐. 온 하늘의 구름은
외로운 성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또 뭐래요? 진일 강성난 수중이라. 진일은 뭐요? 진일은 하루 종일, 하루가 닿을 때까지 하루 종일 강물 소리가 어지럽게 뭘 달려? 산봉우리 숫자죠? 그 산봉우리 가운데에 울리고 있어요. 하루 종일 강물 소리가 그냥 산봉우리 아래에서 그냥 절절절절절. 여름인가 보네. 여름이죠? 들린다 이런 얘기죠. 야유월명 주성야라. 이 야자는 앞에다 쓰면 안 되죠. 뭐뭐 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야자는 어조사 야자인데 그 6월은 뭐야? 있으니 말이야. 월명주. 이 월명주라는 게 뭘까요? 월명주. 이 술게임 밤에, 여기서 월명주라고 하는 것은 월은 그냥 밤이만 해야 되겠구만. 월명은 한꺼번에 달이 밝다라고 해야 되겠고요. 밝은 달이 있다 이런 얘기지. 언제? 밝은 달에 달이 밝게 비치는데 언제에? 주성에. 술이 깨인 밤에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경어선사가 지금 술이 취해 있다, 깨어 있다. 술에 깨어 있어. 술 깨인 밤에 달은 밝은데, 왜냐면은 이제 이게 지금 누구죠? 김소산이구나. 김소산하고 술을 마셨는데 밤이 됐는데 술이 깨버렸어요. 근데 달이 밝아요.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달이 밝고 술이 깨서 달이 밝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시가 나야 되겠죠. 시. 그래 놓고 뭐라고? 달은 밝은데 야자가 어찌해야 나능 시와 여군동이라. 이 나자는 어찌가 어찌 등이 시와 시 이야기를 더불어 여군 너랑 같이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겠냐 이런 말이야.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누가 김소산이 네가 이 시화가 아주 능해갖고 내가 너랑 어떻게 같이 더불어 얘기할 수 있냐라는 극존칭의 겸양지덕을 보이고 있는 거죠. 경어선사 뻥이에요. 경어선사가 더 세잖아요. 근데 여기서 일부러 김소산을 축혀 올려 세우고 있죠. 김소산을 축혀 올리고 있으며 내가 어찌해야 능히 시화를 너와 더불어 이야기할 수 있겠냐. 같을 수가 있지만 통급으로 말 그대로 너랑 통급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요? 진짜 동급이야? 동급 아니죠? 김소산은 시를 잘 읊는 성균관 유생이다 이런 얘기요. 즉 여기서 성균관 유생 같은 소리하겠네. 성균관 같은 집에 살고 있는 이죠. 여기서 서황은 서재고 서실이라고 하는데 개인 김소산의 서재에서 오늘 경어는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경어는 김소산의 서황을 판궁이라고 비유하고 있죠. 판궁은 뭐랬어요? 제후 나라에 있는 국학기관, 즉 나라에서 하는 기관인데,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국립대학교죠. 국립대학교, 사립대학교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조선시대에 성균관과 그 문묘가 있어서 그거를 뭐라고 한다? 반궁이라고 한다. 성균관. 천자의 국학기관을 우리가 뭐라고 비교를 하고 있죠? 뭐냐 이게? 피용이라고 한 것에 비하여 제후의 국학기관을 반궁이라고 한다 이런 말이죠. 천자는 뭐 피용. 천자는 임금을 천자라고 그러던가? 임금을 천자라고 그러지. 그럼 임금만 가리키는 것을 말하는가 보다. 임금만 가리키는 거. 천자의 영궁이래. 그런 게구나. 제후 것은 반궁, 벼공.
이게 피용이 아니라 벼공인가 본데? 벼공? 근데 왜 피용이 잘못 썼나 보다 이거. 잘못 썼어요. 한문이 잘못된 거야. 피용이 아니라 벼공. 못 고치지? 근데 피자하고 벽자하고 많이 다른가? 아이씨, 어디로 가버렸네. 나도 몰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차이가 나나? 안 나는데. 근데 얘를 피용이라고 읽는 건 뭐야? 헐, 피용이라고도 읽는가 보다. 얘가 벼공이라고도 하고. 근데 여기서는 왜 피용이라고 읽고 있지? 피용, 벼공. 아, 같이 읽는구나. 하, 어이가 없어요. 피용이라고도 하고, 여기가 피자가 임금이라 할 때는 임금벽이랍니다. 피용, 벼공. 임금을 말할 때는 벼공, 그냥 읽으면 피용. 뭐냐, 잘났다. 한 것에 비하여 제후의 국악견을 방궁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학교를 두르고 있는 그 연못이야. 그러니까 노래자 연못이 이렇게 반원으로 연못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 반자는 반원을 이루는 연못이고, 궁은 학생들이 기거하면서 교육을 받는 곳이라 해서 학궁이라고 했답니다. 촌자나 제후의 국악기관에 연못을 두는 이유는 학생들이 붓으로 글을 쓰고 학문을 연마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물을 공급한다는 상징적. 웃기고 있네. 그러면은 그 연못에 물이 다 마르도록 그거 찍어다가 붓을 쓰라고? 상징적은 뭔 말인지 알겠지? 참 대단해. 연못이 우리 경허선사도 그랬는데 뭐 보름달이 반달이 초생달이 되도록 빌고 또 비오니 포항농민이 성공하게 하여 주소서를 했는데 안 됐어. 안 됐다고. 어쨌든 이것도 연못이 반원으로 돼 있는데 그 반원을 이루는 이유는 그 물을 찍어다가 공부해가지고 그 물을 공급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오늘 또 무단히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방금같이 높은 청자에서 가을바람을 맞으며 술잔을 기울이고 있어요. 누가? 노승경어가지 뭐. 풀밭에 잡초를 뽑아주니까 다시 더 푸르고 곱게 핀 아까운 기에 안고선 떨어지지 말라 그러는데 또 기어코 떨어져. 근데 떨어져도 이뻐. 하늘의 구름은 잔뜩 찡그려갖고 외로운 성 어디 가한개 읍성의 그림자를 띄우리고 있고 하루종일 성곽 주변을 흐르는 강물 소리는 아주 상골 소리를 걸으니까 뭐야 이게 지금 장마인가봐. 장마. 술 깨인 밤에 다른 맑은데 김소산의 글솜씨는 어찌나 뛰어난지 내가 말이죠 시를 잘 읽는 경어도 내가 어찌하여 그대와 동급이 될 수 있겠는가 뻥. 그래서 경어선사가 김소산이를 높이 치켜 세우면서 술김에 김소산 칭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겸양지독을 보이고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경어의 시중에는 술에 관한 시가 많지 않지만 많지. 세계에 관한 것은 딱 한 편인데 주색시라고도 하잖아요. 이 주색시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과연 이 색을 우리가 말했지만은 주를 마셨지만 이게 뭐냐 이게 경어선사가 주자도 잘못 썼네. 아이 이 주자 좀 바꿔줘. 바꿀 수 있어? 얘를 좀 찍어다가 여기다 바꿔줘. 이 주나라 주자를 왜 써놨어 여기다가. 바꿀 때 잘못 바꾼 것 같아. 얘를 여기다 찍어. 걸. 거슈를 한 방울 더 담긴 적도 흘린 적도 없고 그 흔한 주정 한 번도 했지 없어요. 경어선사는 주정이 없어요. 주정. 술주정이라잖아. 근데 없어요.
근데 이놈의 주색시라고 해가지고 색을 써놨는데, 주색이라 해서 경호선사가 주색 잡기냐, 그게 아니고 술을 마시면 얼굴이 붉어져서 얼굴이 방광하더라라고 몇 번을 말해도 요것들이 꼭 이걸 붙잡고 앉아있어요. 주색시라고. 뭐냐? 주색시라고만 해봐라. 그래서 이 주흥시는 범인에서는 절대로 찾아볼 수 없고, 주흥선천치시라고 하는데, 경허식 선사가 여기서 자긍심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절대로 경허선사는 술을 취해도 주색을 하지 않아요. 그런 색이 아니야. 얼굴 색도 또한 방광하더랬죠. 그래서 얼굴이 술이 방광하면 누구도 방광하더라. 얼굴 색도 방광하더라. 그랬는데 그 색자 하나를 썼다고 해가지고 말 그대로 이 스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야. 스님의 제자들도 스스로 오류를 범했죠. 그래서 경호는 이곳 남쪽에서의 주흥은 자유롭지 못했어요. 술 한잔 마셨다고 난리를 떨지요. 그래서 승려의 신분으로 더구나 대선사라는 위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항상 대중의 주목을 받았다고 본다. 그러나 그런 상해에서 파괴를 뜻하는 음주 이거는 안 됐고, 그래서 경호는 일부의 비난도 감수했다고 본다. 그런데 사실은 그 술을 마시는 이유는 뭐랬죠? 피부병을 고치기 위한, 경호사가 엄청나게 피부병을 진짜 고치고 싶어서 무진장 많이 집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7, 8년간 하다 보니까 이거 다 쓸데없는 일이다. 내가 공연히 7, 8년간 이 피부병을 고치겠다고, 심지어는 그 마른 꽃이 피어있는 그 전봉준 장군의 부하 진씨 소유의 땅에까지 가서 거기에서 그 마른 꽃을 먹으면서 그 피부병을 고치려고 하는데 못 고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경호선사가 남쪽에서는 술을 마시고 싶어서 마신 게 아니고 피부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 개소주를 마셨고, 북쪽에 와서는 이제 개소주가 없다 보니까 개소주 담궈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뭘 마셔? 사온술도 마시고 또 무슨 술도 마시죠? 대접술도 마셔가지고 그냥 동이술로 마셔서 준주라고도 나오죠. 거기가. 그리고 사온술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이제 유생들과 어울리면서 자유롭게 마시게 되죠. 그래가지고 경호는 주의를 의식하지 않고 음주 행각을 하였으나 경호의 행각 또한 편치 않았을 거다, 이런 말이지. 근데 여기서 음주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약으로 쓴, 약주죠. 약으로 쓴 줄였는데 그런 심사가 괴롭다, 이런 얘기야. 특히 이곳 북행에서의 경호의 신부는 이제 비승비석으로 유생들과 어울리며 한잔술을 마주하고 시정을 논하고 시를 읊조리고 중생들과 어울리며 세속의 자연을 듬뿍 그렇게 대자유 속에서 경호의 주흥시가 탄생되고 있었다, 이런 얘기죠. 경호는 자신의 신분을 완벽하게 숨기고 속마저 둔갑했죠. 당난주로. 그래서 경호선사의 대변신은 완전한 성공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경호의 일유중행 속에서 경호의 주흥은 남한에서보다 훨씬 더 자유로웠겠지만이에요. 주흥시에서 보이는 경호는 더욱더 철제된 모습으로 격조 높은 경호의 주흥선치시를 생산해내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술 한 잔 걸쳐도 항상 절도 있게. 그 다음에 무단히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방궁 같은 높은 곳에서 가을을 맞는구나. 잡초를 뽑아주니 얄밉게도 다시 부르는데 애석하게도 이 아까운 기이한 꽃이 떨어져도 붉구나. 그래서 경호사가 자신의 시를 술을 같이 먹고 또 깨었어요. 깨서 또 시를 이어가고 하는 김소상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가네. 여기는 이거 서회죠. 서회 가버렸어요. 서회는 글로써 회포를 풀다. 이거 서회 두 번째예요. 이 서회라는 것은 서회는 편안할 때 써요, 안 편안할 때 써요? 편안할 때 써요. 그래도 우리가 마음속으로 마음을 정리하는 게 속 시끄러우면 못해요.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서 자기 마음속에 품은 회포를 뭘로 풀어요? 지금 글로써 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됐고, 지난번에도 서회 1번 나왔을 때 서회 1 나왔을 때 거의 모든 게 다 안정됐었어요. 서회 1이.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정리가 됐다 한데, 이번에 지금 또 서회 2 서회 3까지 있어요. 서회 3까지. 근데 지금 이게 서회 2. 서회는 글로써 회포를 풀다. 이래가지고 이제 서예는 우리도 서예라는 걸 쓰지만, 이제 그 글로써 회포를 푸는 그 속에는 뭐 반성도 쓰고 또 자기의 감정도 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시 같아요. 지금 서회 2 아주 번호도 잘 매겨놨어요. 변성유체 오경영이요 향사천반 거진명이라 병세난각 태잠개니 문술 수구 초계경이겠나, 이렇게 했죠. 변성은 변두리성, 변방성. 그러니까 어디야? 관계읍성이죠. 뭐 또 변방선의 류체가 아니고 체류 바꿔야죠. 경어선사 특징 중에 이렇게 바꿔놓는 게 되게 많아요. 변방성에서 내가 체류하고 있는 것은 경영, 잘못된 경영이다, 이런 말이죠. 근데 경어선사가 지금 관계에 이 안착을 할까 말까 하면서도 한쪽으로 이렇게 지금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머무는 것이 과연 잘된 일일까? 이 경영이라고 하는 게 경어선사가 많이 써먹는 말이죠. 이 경영은 우리가 무슨 뭐 회사를 경영하는 그런 거창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만들어 놓은 계획을 잘 운영하고 있는가, 이런 얘기야. 그래가지고 경영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이제 지금 뭐야, 이게 반성하고 있는 거예요. 반성 후에 향사 천반 거진명이요. 향사 고향을 생각하는 것은 천가지 만가지 생각들이 뭐더라, 거진명 어찌 다 할 때까지 그것을 다 말하겠느냐, 이런 말이지. 거명하겠냐, 이런 말이야. 다 천가지 만가지 고향 생각을 내가 다 일일이 거명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거명을 다 할 수 없다. 병세난가 태잠개요. 내가 병들고, 병세도 바꿨었죠. 쇠병이죠. 우리가 쇠병이라고 하잖아요. 쇠병. 병세난가, 병들고 쇠약해졌으니까 난이다마 난각. 여기서 각은 무슨 각자예요? 행각한다네. 행각. 떠돌이. 내가 병들고 쇠약해지니까 이게 생각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하고 싶어? 태잠케. 태잠이 뭐예요? 태잠. 이끼태 때잖아요. 봉우리 잠자. 태잠과 계약한 것이 생각하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야.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 태잠은 이끼태와 봉우리 잠자예요. 그렇게 계약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경어선사가 저기 산속에 들어가서 모아 벗으라고, 봉우리와 벗으라고, 이끼와 벗을 해가지고 거기 가서 연화 고질로 연화 속에서 살기로 내가 거기서 살겠다라고 신선이 논이는 거에 살겠다고 했는데 그 이상향이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게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끼태, 봉우리 잠, 잠봉우리. 그래서 이 태잠은 또 다른 말로 생각이 같고 매우 친한 친구들을 태잠이라고 한답니다. 근데 사실은 경어선사는 누구랑 친한 친구랑 이거를 약속한 게 없어요. 말 그대로 그 이끼하고 봉우리요. 즉 산속에서 살겠다. 유유자적하면서.
그랬는데 그것의 약속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왜 약속을 지키기가 어렵죠? 병세라. 병들고 쇠약해져서 생각하기 어려워. 그래서 여기서 머물고는 싶은데 여기서 머무는 게 좀 잘못된 것 같아. 오경영 같아. 오경영. 근데 그냥 천가지 만가지 고향 생각이 그냥 너무 많이 나. 다 열거할 수가 없고 내가 병들어서 쇠약해지니까 생각하기가 어려워서 그 무슨 약속 태잠계를 지키기가 어렵다 이 말이야. 태잠계를 지키기가 내가 어려워가지고 어떻게 할까 이거를 이제 글로서 쓰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문술수구 초계경이라. 문술 글 쓰는 재주 말이야. 글 쓰는 이 재주가 누구 숫자죠? 누가 감히 초계처럼 이것을 쉽게 구하겠느냐 이런 말이야. 누가 초계처럼 이거를 쉽게 구하냐. 이렇게 구해지는 게 아니다 말이죠. 풀초 겨자개. 그러니까 이게 초계처럼이라는 것은 아주 그냥 한낱 가치 없이 이렇게 가치 없이 구하겠느냐. 결론은 못 구한다. 나니까 하지. 나는 글재주가 말이지. 누가 내 글재주를 따라갈 자가 있겠느냐? 헤이, 내 글재주 말이야. 초계처럼 누가 이거를 구할 수 있겠냐 이런 말이야. 쉽게. 그러니까 쉽게 구한다 못 구한다. 쉽게 구할 수 없는 거다. 나는 글재주가 좋더라라는 것을 암암리의 경호선사가 뭐하고 있는 거예요? 자뻑하고 있는 거죠. 근데 자뻑은 아니죠. 사실이죠. 뭐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하고 있는 거야 안 자랑하고? 자랑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초계처럼 쉽게 가볍게 구할 수 없다. 우리가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린다 그렇게 말하죠. 나라를 위해서라면 목숨을 초계와 같이 던진다라고 하는데 이 경자가 가벼울 경자니까 어째 글재주를 누구인들 쉽게 이렇게 가볍게 구할 수 있겠느냐. 구할 수 있다 없다. 구할 수 없다. 반천운진 층봉색이요 수학풍생락목성이니 자시불기의 기편득이고 호간 성국만원청이로다. 감회를 쓰는 거라 글로써 감회를 푸는 거라 혼자 신세차랑 잔뜩 하고 또 당신 자랑도 한번 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문자답하고 있죠. 반천운진 층봉색. 반쪽의 하늘이 운진 구름이 다했다는 얘기는 구름이 기어졌다 이런 얘기. 아까는 비가 엄청나게 와서 구름이 그냥 온 저기를 다 덮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하늘 반쪽이 구름이 겠다니까 온 하늘이었다가 이제 하늘이 반쪽으로 개인 거예요. 반은 개이고 있어서 구름이 거쳐갔다 이런 얘기예요. 구름이 지금 거쳐가고 있어갖고 층봉색 산봉우리 층층이 그 봉우리마다 색깔이 그냥 파랗게 보인다 이 말이야. 층봉색이 층층이 색깔이 푸르른데 수학풍생락몽성이요. 여기 골짜기 학자죠. 깊을수 아주 깊은 골짜기에 바람이 일어나. 깊은 골짜기에 깊은 골짜기에 바람이 일어나자 낙엽이 우수수수수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더라 이런 얘기죠. 우리 산속에 가면은 바람이 한번 일면은 그냥 가을 되면은 그냥 그 낙엽이 그냥 한꺼번에 우수 떨어지는 소리가 막 들려요. 엄청 크게 들리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그 가을로 지금 접어들고 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낙엽이 이렇게 빨리 지는 걸 보니까 늦가을일 수 있어요. 늦가을. 여기 뒤에 국화 나오는 거 보니까 더 늦가을이야. 그래서 깊은 골짜기에 수학에 바람이 일자 낙엽이 떨어지는 소리가 우르르 들리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 놓고 여기에 지금 큰 경화선사가 뭘 쓰고 있어요. 7년에다가 선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자시불기의 귀편득이요. 중도 들어가 있어요. 중도. 자기 스스로가 이 불기. 자기 스스로가 돌아가지 못한다. 스스로가 돌아가지 못하는 것일 뿐이지. 근데 귀편득이라. 돌아갈 뿐, 자기 스스로가 돌아가지 못할 뿐, 가면은 그만이다 이런 얘기야. 무슨 얘기야? 가면은 그만이다. 내가 돌아가려고 맘먹으면 돌아갈 수가 있는데 내가 스스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얘기야. 즉 돌아가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하다. 그 돌아가지 못하는 그것이 돌아가는 거다 이런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돌아가지 못한다는 그것이 곧 돌아가는 거다. 아시겠어요? 거기에 중도가 들어있어요.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귀편득이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다가 경어선사가 자기가 돌아가지 못함에 대해서 뭐라고 써있어요? 돌아가지 못함은 곧 뭐다? 돌아가지 못한다는 건 곧 뭐다? 돌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곧 뭐다? 돌아감이다 이러면. 돌아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다? 편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돌아가지 뭐뭐로 좋다. 그걸로 좋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그걸로 좋다. 즉 돌아감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 돌아감이 더 훨씬 나아요. 돌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돌아가는 그걸로 좋다니까 편득이라는 뜻이 있는데 뭐뭐로 좋다. 만족한다. 이런 얘기인데 자기가 돌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가면 그만이지만 스스로가 돌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뭐 그걸로 좋다. 돌아가지 못함으로 좋다 이런 얘기죠. 즉 돌아가지 못함. 자시불귀 거기까지 꺼내야 돼. 스스로가 돌아가지 못한다는 그것은 귀편득이니까 돌아가면 그만이다니까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지금 무슨 뜻이야? 불기와 기가 같다 다르다. 네. 여기에 중도가 들어있어요. 호간 송국 만원청이라. 호간 송국 보기에 참 좋아 보이는 소나무와 국화가 그 향기가 정원에 그냥 맑게 정원에 가득 차 있더라 이런 얘기야. 뜰에 정원. 그래서 지금 가을이다 아니다. 가을이다는 거죠. 국화 향기하고 소나무 향기가 뜰에 가득 차 있어서 청자를 보니까 맑을 청자인데 은은하게 풍기고 있더라. 이런 거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성내 변두리에 머무는 것은 내가 생각해보니까 잘못된 것 같더라. 오경영이더라 이런 얘기죠. 천가지 고향 생각을 내가 어떻게 다 말로 열거하겠는가. 열거하지 못한다. 내가 병들어 쇠약해서 이제는 행각조차 하기 힘들었는데 붕어 아까 붕어라고 했지만 뭐야 태반이랬죠. 태반 여기 태참 봉우리참 이끼태 봉우리와 이끼를 벗삼아서 살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생각하기 힘들고 또 붕어와 지킨 약속을 지키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뭐 그러나 글재주를 두고 인들 초계처럼 쉽게 얻을 수 있겠는가? 글재주는 아무나 쉽게 얻을 수 없도다. 나는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이렇게 해서 경선사가 지금 글로 쓰는 거에 대한 거를 자기의 감회를 글로 쓸 수 있어서 아무나 못 쓴다. 이거는 아무나 못 쓴다. 이걸 자랑하고 계시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하늘 반쪽에 구름이 개어가지고 산봉우리가 층층이 드러나서 색깔을 보이고 있는데 수학 깊은 골짜기에서 바람이 휙 부르니까 낙엽이 우르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스스로가 돌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즉 돌아가는 거다 이런 얘기야. 돌아가면 그만이다. 스스로 돌아가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은 돌아가면 그만이다. 즉 보기 좋은 소나무가 국화 향기가 소나무하고 국화가 그 향기가 뜰에 아주 가득히 차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청을 써 있는 걸 보면은 이 청이 뭐예요? 맑고 은은하게 풍긴다라는 것을 담고 있죠. 서회의 제목으로 경어는 두 편의 시를 남기고 있는데 아니에요. 한 편이 더 있어요. 자신의 떠돌이 삶을 시를 보면서 그 카메를 담담히 적고 있지만 그 속에서는 또한 경어선의 유체인 중도부리가 들어있다고 했어요. 안 있다고 그랬어요. 그거를 읊은 것 같지만 읊어대지 않은 듯 하면서 그 속에 중도를 쓱 집어넣고 있어요. 경어는 성내인데 경어선사가 북쪽으로까지 가가지고 아무도 뭐 선을 가리킬 그런 여건도 안 되고 또 선을 드러낼 필요도 없지만 가끔씩 시 속에 이 선지를 드러내 보이고 있지요.
그래서 언뜻 볼 때는 잘 몰라요. 근데 찾을 수 있어요. 경어는 성내 변두리 행각도 이제는 힘들 만큼 쇠약해져 있어서 경어의 글재주는 아직도 뛰어난 솜씨를 발휘하고 있는 거죠. 왜? 자기 자랑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뭐가 문술이 아무나 하는 거다, 아무나 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했죠. 그래서 초계처럼 그렇게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죠. 이 시 역시 자신의 노세와 글재주와 봄날의 자연과 어우러진 정서적인 감정을 잘 퍼무려 가지고 서정적인 선시로 중도를 드러내면서 잘 묘미를 드러내고 있어요. 이거 꺼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많아. 와씨. 여기에서 경어는 이거 했나? 이거는 여기도 경어에서 성내 변두리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이씨, 이렇게 싫은데. 어쨌든 경어선사는 변두리에서 머무는 게 잘못된 일이라고 하고 있고 천가지 만가지 고향 생각도 난다. 그런데 내가 성내 변두리에서 머물고는 있지만 뭐다, 내 글재주는 말이지 누구나 아무나 얻을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지금 글로서 뭐하고 있더라, 글로서 회포를 내가 풀고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경어답지 않게 글재주를 은근히 자랑하고 있죠. 뭐냐, 요거 하나만 읽고, 요거 하나 읽고 잘라야 돼. 그 다음에 시가 또 나. 그랬던 날씨가 하늘에 구름이 개가지고 산봉우리가 다 보여. 골짜기 일고 낙엽지는 소리가 화르르 떨어지는데, 그래서 뭐라 그래요, 경어선사가 용기 내서 돌아가 봤어. 가보니까 뭐 있어요, 소나무 국화가 냄새가 하늘에 풍기죠. 그러면서 또다시 내가 변두리에 머무는 거 잘못됐다, 이렇게 또 다시 반성을 하면서 돌아가지 못할 뿐이면 그만이다라고 하고 있고, 여기에는 지금 가을이라는 걸 드러내는 소나무 향기와 국화 향기가 뜰에 가득 풍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끊겠습니다.